중대재해처벌법, 그중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기업처벌법이 뿌리 기업들을 다 없앤다. 이 말이 여러분 맞을까요? 제가 생각해서는요,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에요. 예. 2021년 1월 27일에는요, 50인 이상 기업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마다 아우성이 많이 터졌잖아요. 저거 잘못하면 대기업은 이게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간다는 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중소기업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씀 말입니다. 왜 중소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우냐? 이게 여러분 중소기업을 가보면 중소기업은요, 혼자서 그냥 간단하게 말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다 합니다. 예. 창업자 내지는 사장이요, 경영도 하죠. 생산에 가서 생산도 하죠. 마케팅도 하죠. 회계 담당도 하죠. 자금도 끌어오죠. 예, 물건도 납품합니다. 이게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어요. 또 누가 다치거나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예, 말이 필요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요, 1년 이상 징역을 살든가,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하는 없어요. 1년 이상이에요. 무조건 1년 이상. 개인은 벌금을 10억 원 이하를 내야 되고요. 법인도 50억 원 이하를 내야 됩니다. 엄청나죠? 아니, 보고 있으면 그냥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말입니다. 만약에 안전사고로 사망했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형벌을 1년 이상, 벌금을 10억 이하 개인은, 법인은 50억 이하, 개인도 벌금, 법인도 벌금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벌금은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50인 이하 기업들 사장님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다 하는 사람들이 형벌을 1년 이상 가서 살라고 하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은 망하겠죠. 망합니다. 실제로도 망합니다. 뭐 형벌 때문에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거지만 벌금 때문에도 망해요. 개인한테는 뭐 10억, 법인한테 50억. 여러분,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50억은 현찰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99.9%. 그런데 그 중소기업에 말입니다. 50억 이상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생각해서는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50억 이상을 마련하려고 하면, 50억을 마련하려고 하면 분명히 말입니다. 뭐 땅을 팔든지 아니면 공장을 팔든지, 최악의 경우는 공장도 팝니다. 공장을 또 임대해 쓰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그게 망한 거지. 그게 살은 거예요. 게다가 1년 이상 징역까지 사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형벌이 말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형벌이 이제는요, 50인 이하, 5인 이상, 여기도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명만 있으면, 5명 직원만 있으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다치거나 질병이 걸릴 경우도 적용이 되고요.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난리 나죠. 게다가 말입니다. 업무 중에 사망을 하면 이게 뭐 5인 기업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이니까요. 5인 이상 50인 미만이니까 이게 뭐 대부분 뿌리 산업이 종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줄줄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줄줄이 망한다.
이게 여러분 형벌이라는 게 너무 과하면요. 현상을 깨버립니다. 현상을. 다시 말해서 안 합니다. 빚이 너무 많잖아요. 나 몰라라고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적당한 빚은 어떻게 생각하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한 빚은요. 포기를 유발합니다.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을 말입니다. 이렇게 1년 이상 징역을 때리고 5년, 10년, 10억 원 이하 벌금, 50억 원 이하 법인과 개인이 다 때리면 못 살아납니다. 저는 뿌리 기업들이 줄줄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줄줄이. 제가 윤석열 정부가 진짜 잘 못한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의 기반이 소기업인데 소기업이 지금 완전히 박살날 준비가 돼 있는데 도대체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 때문에 줄줄이 망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도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중대재해사건 관련 대표자 처벌이에요. 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었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2018년에는 12건이 있었고요. 처벌한 것만 그렇습니다. 처벌하지 않는 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95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69건이 있었고요. 2021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 구속이 됐을 텐데 구속됐을 때 그 중소기업 버텨낼까요? 못 버팁니다.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제가 100%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다녀봤습니다. 아마 기자 출신 중에요. 저만큼 중소기업을 많이 다녀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100ppm 품질 혁신 운동을 홍보하고자 저는 엄청 다녔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결국 중소기업들이요. 줄줄이 폐업을 하고 그중에서도 뿌리기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염색업체라든가 도장업체라든가 주물업체들하고가 이런 데 말입니다. 이런 데는요. 저는 못 버틴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현장을 가봐야 된다. 현장을 봐야지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자꾸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말입니다. 민폐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드립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을 보지 않고 이게 정책을 편다는 것은 어쩌면 저는 망국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망국병.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하고요. 우리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국가 지도자분들도 하면서 자리를 누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있잖아. 뿌리 기업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소기업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카메라 데리고 가지 말고요. 기자 데리고 가지 말고요. 비서관 하나 데리고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현장을 좀 속속들이 보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정책을 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엄청 환영할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겁니다.